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아무래도 기대 심리로 가는 시장 아니면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는 시장. 이렇게 양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두 가지 투자 심리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역사상 그 최고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삼성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선 넘다가 둘 다 52주 최고가 쓴 이후에 매물이 나왔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150만 주 정도 매도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걸 또 털어내고 다시 한번 조금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매수, 기대 심리와 차익 실현 심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어제 또 코스닥이 1년 7개월 만에 900선을 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탄력이 코스피보다는 나은데 900선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회담 이슈 앞에서 그 갈등 완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과 오늘 그동안 잘 갔던 업종에서 일부 매물이 나오는 거 그간의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저희가 관전 포인트 잘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어제 대비해서 떨어지지만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들 이 시장에서 베팅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전략, 차별화된 전략 잘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요한 테마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되면서 전력 기기주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압박 속에서도 좀 잘 간다, 비교적 선방한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오전장입니다. 환율도 불리하고 관세도 좀 우려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 잘 나가는 시장에서 거품론이 끼는데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데이터, 실적에 있는데요. 그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이슈 호재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 모두 잘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려고 하는 의지, 힘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력망 교체나 AI 수요, 특히 미국과 유럽 쪽의 수주, 먹을거리는 좀 상당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안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최근 보면은 전선, 전력기기, 전선 관련해서 오늘 대한전선이 또 52주 신고가 갔죠.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4분기 넘어서 내년까지 호황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력망,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걸 빠르게 교체해야지 AI 시대에 그 선두주자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죠. 근데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이슈도 있고 미국 상무부 쪽에서는 일본에 우리가 이제 대미 투자하는 것처럼 일본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5,500달러입니다. 그것을 보다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전력과 전력기기 쪽이다. 에너지 쪽이다. 그 사업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럼 낙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일단 서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 진정한 대장주의 역할 톡톡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종목 중에 이수 페타시스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UBS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12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고부가 제품, 그러니까 하나 팔아도 수익이 많이 난다는 의미거든요. 그 제품 비중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작년에 2%에서 28년도까지 되면 고부가 제품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65%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까 싶고요. AI 서버용해서 초고층 MLB는
앵커 브리핑 시간에 좀 종종 말씀드렸는데 고성능 기판입니다. 그 비중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고 연평균 매년 성장률이 세 자릿수 128%를 예상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다면요. 그리고 하이퍼 스케일러 고객들 대표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인데 확장 가능성 있고 대표적으로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향도 다시 한번 누려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서려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항상 빅테크 관련주들의 가장 중요한 주가 상승 트리거는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 이런 부분에 있는데 UBS 같은 경우에는 28년까지 4천억 원 정도 캐펙스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영업이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27년 지금으로부터 한 1, 2년 뒤에 3,700억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니까 이 밴드 단도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웹툰, 게임, 화장품 그리고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은 예전 마켓나우 2부 대담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한한령 그 제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드 이후에 2017년 이후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모두 봉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에이펙 정상회담의 좋은 소식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이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준다면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르는데 더 떨어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럼 그동안 벌지 못했던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급증에 대한 기대감도 이런 콘텐츠 관련주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K 콘텐츠 접근,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 전에 FTA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2단계 일각에서는 협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한중 이슈가 어떻게 잘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코스피가 4천을 넘었고 하루 만에 4천을 내주고 어쨌든 4천에서 5천 가는 길목에서 4천 안착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뭐 지수도 그렇고 그에 따른 종목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비싸면 못 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 오늘 그런 스토리텔링이 앵커 브리핑에서 주요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 오늘 시장에서 한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럴 만한 게 최근 6거래 연속 쉬지 않고 상승폭을 늘려왔고요. 오늘 그러니까 앵커 브리핑은 대부분 오늘 아침에 나온 그리고 밤 사이에 나온 그런 리포트를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CLS에서 해외에서 하나오션의 목표 주가를 17만 1,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하나오션은 3분기 실적 데이터가 나왔는데 살짝 삐끗했거든요.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회성 비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약세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CLS의 멘트였습니다. 일단 일회성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 노사 관계에 합의하는 비용 250억 원 그리고 해양 프로젝트에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250억 원에서 500억 원 일회성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는 괜찮았을까? 네, 괜찮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한 11%대니까 괜찮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삐끗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 이런 부분이다. 일시적인 요인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4분기 괜찮을 것인가? 또 예스를 외쳤죠.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간 10% 영업이익률 올릴 거고요. 일단 13.6%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선 쪽에서 뭐 컨테이너선, LNG 뭐 이런 부분인데 운반선 그런 상선 부분에서 마진이 좋아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고부가 가치 선박 같은 거 뭐 장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서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그 배니까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오션은 CLS에서 잠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 카드라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캐나다, 폴란드 쪽 수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캐나다는 한 60조 원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현지 법인도 설립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의지는 지금 장착돼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가지고 내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벌써 한 4조 원 정도 수주 잔고는 채워져 있다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변수는 미 해군 발주 언제 될지 그 시점이지만 어쨌든 하나오션 긍정적인 흐름들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건 이제 해외의 분석이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이러한 증권사들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제일 비싸게 부른 거는 유안타 증권이고 앞서서 그 CLSA가 17만 1,000원 불렀죠. 근데 17만 9,000원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내년을 더 기대하는 자세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일 하단이 15만 4,000원 상향했습니다. 이거 한국투자증권에서부터 이러한 종목들이 제목도 적어놨지만 긍정적인 호평, 일세 이 부분이었거든요. 하나오션 오늘 한 5% 정도 빠지는데 증권사 그리고 해외 증권사 역시 기대하고 있는 목표치에 좀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치거든요. 1조 이상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런데 개인이 1조 한 4천억 원 이상 사주니까 그래도 좀 하단을 좀 막고 있는 부분. 어쨌든 지금 코스피는 3,973선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시장은 하루 볼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한 달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약한데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은 왜 사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마침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이 리포트를 내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여전히 이런 시장, 그러니까 4천에서 이제 5천 가는 길목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주도주 섹터를 공략하라고 얘기했고 그 주도주는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으셔서 알 것 같고 연초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아진 3가지 업종을 고르라면 유틸리티, 건설, 기계, 장비 쪽인데 아직 전고점, 외국인 비중 전고점 이런 부분은 아직 차지 않아서 더 룸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이제 유동성만 받쳐준다면 조금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을 저희 마켓나우 2부 대담에서도 많이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 10월 어쨌든 FOMC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돈을 풀 거, QT를 종료한다,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 그럼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 모멘텀 때문에 더 갈 시장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주도주는 경험상 한국 증시의 주도주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언급드린 근데 지금 이 시장은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 이 흐름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최근 금도 잘 나갔고 그리고 비트코인, 나스닥 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나 안전 자산이나 이례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증권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원화가 약한 데에는 대미 투자 우리 3,500억 달러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그 교차점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원화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미 투자금 3,500달러는 우리한테 상당히 부담인 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의 83%, 경상수지 흑자의 40배, 3개월 수입 대금의 2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엄청난 부담이 있는 그런 숫자이다. 그것 때문에 원화는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들이 투자하냐라고 봤을 때 이게 설명하는 부분은 이 골자였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을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을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고용도 늘리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돈을 벌면 해외에서 공장을 짓고 해외의 노동자를 쓰고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 해외, 약간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 시킨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공략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한다면 그런 맥락은 좀 이해가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정부 부채는 늘어가고 있는데요. 기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익을 내면서 빚을 갚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도 성장률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이 15%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하나증권에서는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AI 혁명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반도체 확장기이기 때문에라고 또 일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 IT 혁명이 있었고 10년 뒤에 2013년도에 스마트폰 대중화 때였죠. 그런데 지금 이 확장기는 2003년, 2013년을 넘어서 대대적인 확장기이다 얘기하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아도 한국 기업에 베팅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결국 시장이 갈 건데 그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매도세 잠시 주춤하면서 다시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고요. 어쨌든 대미 투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리스크지만 앞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면모는 잘 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론이 각각 해외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거든요. 근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캔터 피츠제럴드에서 목표 주가를 $510로 올려 잡았고 최근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오늘도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ESS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그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ESS는 좀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는 로봇과 로봇 택시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CT가 목표 주가를 $275로 상향을 했는데 이런 부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5%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증권사에서 한미약품에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비만 치료제 이게 이제 물질 이름인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비만 치료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3상 임상 시험 중간 결과를 공개했는데 의미 있게 좀 나왔더라고요. 일단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거고 체질량, 이게 특이점인데 30 이하 여성에서 효과가 더 우수했다라는 점, 그리고 구토나 설사 이런 위장 부작용이 좀 두 자릿수로 다른 물질 대비해서 낮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신장 보호 효능이 확인된다라고 당연히 이제 기업 쪽에서 어필을 한 거고요. 지금 연내 품목 허가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로 좀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비만 치료제는 아시다시피 좀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 또 품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평택, 우리나라 바이오 플랜트에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해서 공급도 안정되고 가격 경쟁력도 다른 기업에 대해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당뇨 적응증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또 가능하고 국내 최초로 디지털 융합 의약품도 개발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슈가 좀 파다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NH투자증권이 5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비만 큰 그림 관점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